자, 지금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이번 세 번째 보충 설명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 그 두 주 정도 그 수업이 진행이 됐고 지금 이제 3주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죠. 아마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부분들은 맨 먼저 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을 올렸던 내용들이 저 부분이었습니다. 그 이제 표절률에 관련된 부분들을 그 명시를 했더니 이제 지금 그 소스 코드나 숙제 제출할 때 이런 이제 표절률에 그 우려가 있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먼저 이제 배경 설명을 잠깐 좀 드리면 이 표절률을 이제 검사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직접 그 좀 프로그래밍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구성이나 소스 코드 작성이나 이런 것들 직접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학생들이 뭐 다른 학생들이 했던 걸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제출을 하고 아니면 이제 강의 자료에 제가 이제 제공하는 그런 이제 예제 코드나 아니면 보충 설명 때 보여드리는 이런 부분들을 거의 수정 없이 그냥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올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요구하는 내용하고도 전혀 다른 부분들을 막 복사해 가지고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작년도나 재작년도에 뭐 유사한 그런 이제 과제가 있었을 경우에 그걸 그냥 복사해 가지고 올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어떤 실력들을 키워 나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그 학생들 간에도 불만이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이제 부분들을 좀 도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 잘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에 이제 그 첫 번째 실습이나 첫 번째 과제물이 이미 이제 제출이 되고 난 이후에 이 표절률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문제가 그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이제 다시 공지를 하고 지금 이제 정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 과제물을 첫 번째 이제 실습 결과물을 제출할 때 미처 이제 이게 표절률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고 제출하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걱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들은 이제 공지가 좀 늦었다라는 그런 점을 충분히 참작을 해서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작성하신 그 내부를 직접 다 좀 검사를 하고 그다음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점수에 반영을 하니까 너무 이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뭐 40%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문제들 그 실습 문제나 호목에 대한 문제를 그대로 포함을 시켰을 때는 그 자체가 한 40% 정도 이제 나오는 걸로 통계적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답변을 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나름대로 잘 작성을 하게 되면 이제 40% 미만이 되게 되고 뭐 거의 그냥 강의 자료나 그 보충 설명 자료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갖다 옮겨 붙이게 되면은 40%가 좀 넘어가는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첫 번째 호목과 첫 번째 그 실습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이제 사항들을 감안해서 여러분들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좀 심하게 표절이 일어났던 부분들은 감점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뭐 어느 정도 이제 경계선에 있거나 한그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그 수용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면은 크게 감점 없이 일단 첫 번째 호목과 첫 번째 실습 과제 결과는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표절률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소스 코드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 어떤 소스 코드 자체를 그대로 좀 복사를 해서 그 글상자 안에 붙여넣기를 해야 이 부분들이 이제 글자로 다 비교가 되고 복사지에 그 다른 사람 소스 코드를 복제하지 않았고 표절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그 소스 코드 자체를 캡처해 가지고 이미지로 집어넣게 되면은 이미지 자체는 표절 검사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남아 있는 게 문제하고 기본적인 사항들 가지고 하다 보면 이제 표절률이 더 높아지죠.
그래서 보고서 작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이해를 하시고 그런 이제 표절 관련된 부분에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숙제를 할 때 수도 코드, 유사 코드를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실제 이제 그 문제에 대한 그 실제 소스 코드를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제 전체 소스 코드의 상당 부분에 코멘트를 많이 집어넣으십시오. 그럼 이제 주성문 자체를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본인이 일부러 표절을 하지 않았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전부 동일한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표절률을 쭉 떨어뜨리는 그런 이제 결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는 그런 이제 실력 자체가 가장 좀 그 잘 향상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이런 이제 부분들이라는 것을 잘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일부러 뭐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수업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여러분들 실력을 향상시켜서 나중에 이제 좋은데 취업들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잘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여러분들이 이제 제공해 주었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대답을 이제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거 아니면 이제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 빨리빨리 우리가 이제 수정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혼란 없이 잘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이미 이제 수업들이 진행이 돼 가지고 아마 이제 1주, 2주, 3주를 이렇게 같이 묶어서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프로그래밍 해 나갈 때도 좀 골격이 좀 더 잘 잡혀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작성하는 프로그램이 훨씬 더 잘 다듬어지고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수업했던 내용들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했던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그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이제 할 때 그때 이제 전체 사용하는 이제 제어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조건문이나 반복문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조건문과 제어문을 사용하는 이제 기본적인 기능 중에 바로 이제 우리가 공학 계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배열과 그 다음에 2차원 배열인 행렬에 관련된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좀 중점을 많이 두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제어문, 조건문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포괄적으로 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차원 배열, 행렬에 관련된 부분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조건문은 이미 뭐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조건문들은 1학년 때부터 많이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크게 뭐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 연산자나 논리 연산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연산자 같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골라 쓸 수 있어야 되겠죠. 비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선정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조건문을 결합해서 좀 복잡한 그런 조건문을 만드는 거. 그래서 이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이런 이제 연산을 할 땐 로지컬 AND나 로지컬 OR 같은 이런 것들, 논리적인 연산들을 이용을 해서 좀 더 복잡한 그런 기능들을 많이 만들어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뒤에 실습에서 나옵니다만은 그 윤년을 판단해서 그 해당되는 연도가 2월달 29일까지 있는지 아니면 28일까지만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복잡한 조건식을 만들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은 뭐 빨리 좀 지나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f else를 구성을 해 나갈 때 복잡한 부분들을 구성해 나가는 이런 것들도 뭐 크게 여러분들은 어려움 없이 이제 차근차근 따라오신 분들은 잘 수행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지나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첩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조건문 내부에 있는 다른 조건문이 들어가고, 아니면 조건문 안에 반복문이 들어가거나 반복문 안에 조건문이 들어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if else를 이제 매칭을 잘 시킬 때 우리가 이제 else는 가장 가까운 if하고 연결이 되니까 엉뚱한 데 가서 이제 이렇게 논리적인 오류를 만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값 찾고 최소값 찾고 이런 것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뭐 잘 마무리를 했을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 분류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번 그 장뿐만 아니라 다음 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할 때 함수를 배우고, 그 다음에 그 함수를 사용해서 실제 이제 전자피아노를 만들 때에도 이 부분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문자 구역에 있는지 소문자에 있는지 숫자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각각의 이런 이제 조건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구성을 해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뭐 간단한 수식 계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잘 썼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if else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 스위치 케이스를 만드는 게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스위치 케이스문도 꽤 많이 사용이 되는 거고, 단 스위치에서 사용되는 이제 이거 조건식에 사용되는 부분, 그 다음에 케이스의 각각의 항목들이 바로 정수형 값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어떤 더블이나 실수형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잘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 케이스에서는 항상 케이스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제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브레이크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브레이크를 일부러 우리가 이제 생략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조건이 다 해당이 되는 이런 경우에는 일부러 이제 브레이크를 생략하고 하는 이런 이제 경우들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이거나 아니면 두 개이거나가 다 걸리게 되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케이스 1 다음에 브레이크를 일부러 이제 빼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조건에 맞는 부분부터 브레이크가 발생될 때까지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우리말로 잘 표현하는 게 이제 두 서너 개니 뭐 이런 것들 하게 되면 두 개이건 세 개이건 네 개이건 그 이제 세 가지 경우에 다 적용이 되니까 바로 케이스 2, 3, 4에 대해서 바로 이런 이제 부분들이 결합이 되게 만들고 적용이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를 가지고 그 세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처리하고 난 뒤에 빠져나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디폴트 문은 위에서 여러 가지 앞에서 나왔던 부분들에 이제 그 해당되는 부분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 바로 디폴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이러이러이러한 경우면은 위에서 이제 스위치 케이스에다 이제 거기 해당되게 되는 거고, 거기 해당되는 항목이 없으면 나머지 그 이외 나머지 모든 경우에는 디폴트로 간다라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스위치 케이스에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변수 들어갈 수 없고 수식 들어갈 수 없고 실수가 들어갈 수 없고 문자열 사용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은 이제 미리 좀 잘 알고 사용할 때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다양하게 활용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해야 되는 이제 프로그램들의 종류나 그 어떤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적절히 잘 골랐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투문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 이제 이 고투문은 어떤 이제 우리가 고투해서 어떤 레이블을 지정해 주게 되면은 그 고투에서 해당되는 레이블로 이렇게 점프를 해 가게 되죠.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부분들 상관없이 그냥 점프를 해 가는데, 실제 이제 운영 체제 내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써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작성하고 계시는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고투문을 사용을 잘못하게 되면은 아주 큰 혼란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투문은 문법적인 내용에서는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나랑 같이 공부하는 2학년 동안에는 고투문을 쓰면은 감점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실제 이제 나중에 더 복잡한 그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고투문을 쓰지 않고
그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그런 이제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투문을 쓰지 않아도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검증이 다 끝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논란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이제 다른 논문에서도 고투문 쓰지 않고 모든 것을 잘 프로그램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미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투문 쓰지 않아도 충분히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투문은 나중에 3학년 때 그 운영 체제를 배우고 운영 체제를 배우고 난 뒤에 이제 커널 내부에 프로그래밍을 할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이제 반복문 쪽이 이제 뭐 필요한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 거고, 반복문을 구성하는 방법에서는 while, 그다음 for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while문이 됐든지 for문이 됐든지 뭐 두 가지를 다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제 조건에 만족되는 그런 이제 그 범위 내에서 어떤 반복적인 실행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while문 기본적으로 보면 while 안에 이제 괄호 안에 조건을 이제 지정하게 되고, 이 조건이 만족되는 동안에 계속 이제 반복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while문에서 이제 그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이런 뭐 i나 아니면 count나 이런 걸 써서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하는데, 잘못하게 되면 이게 이제 조건 자체를 그 업데이트하는 거, 우리가 이제 뭐 개수기를 하나씩 카운트를 하나씩 증가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빼먹어서 이제 무한 루프가 발생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while loop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계산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을 해봤던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차례대로 쭉 처리하고 마지막에 특별한 표시가 있는 부분들을 끼워 넣어 가지고 거기까지가 이제 정상적인 데이터가 마무리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표시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센티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센티널 부분들을 이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 안에서 이제 break는 continue가 이제 사용이 되는데, continue는 반복 구문 안에 있는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을 다 무시하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조건 검사하는 쪽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 break는 아예 반복문을 빠져나가는 이런 이제 기능들을 수행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 중에서 do while인 경우에는 continue를 하게 되면은 조건 그 검사를 하는 아래쪽에 있는 이제 while 조건 검사를 이제 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뭐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while문 자체를 구성할 때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복할 때 주의를 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런 이제 조건문을 우리가 이제 검사하는 부분에서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게 되면 항상 반복이 중지를 하는 이제 그런 조건에 도달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자체를 이제 잘못해 가지고 예를 들면 뭐 i를 1부터 시작하고 조건은 이제 i가 10보다 적은 조건인데 i를 계속 마이너스를 해 나가면은 이게 이제 1이 0이 될 거고, 0은 또 10보다 적으니까 또 실행되겠죠. 0에서 또 1을 빼면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저 그 제일 작은 값이 이제 될 것입니다. 그 자체도 이제 10보다 적기 때문에 계속 실행이 되겠죠. 이게 언제까지 실행이 진행이 될까요?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숙제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티저 값 중에서 마이너스 값으로 제일 작은 값으로 갔다가 다시 거기서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이제 점점 이제 작아지죠. 그러고 난 뒤에 이게 다시 이제 그 어느 텀인가는 이제 오버플로우가 발생이 돼 가지고 이게 이제 다시 플러스로 이제 다시 변경이 되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정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수 인티저가 그 표시할 수 있는 마이너스 구간 거의 한 21억 정도 되는 그 횟수를 다 채우고 난 뒤에 그때서 이제 정지를 하니까 거의 무한대처럼 보이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이렇게 i는 0부터 이제 시작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while i가 3부터 이제 작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실행을 시키는데, i++ 하는 부분들이 while에 해당이 되는 이 구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중괄호로 구역을 설정하는 부분들 잊어먹었을 때 바로 이제 이 자체도 무한 루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조심을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 while loop 다음에 이제 세미콜론을 이게 찍어주게 되면은 결국 이제 세미콜론 앞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늘 아무것도 이제 실행되지 않는 부분이 null operation NOP가 이제 실행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무한 루프가 이제 계속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작성하고 난 뒤에 한번 다시 훑어보고 이 프로그램 자체 반복문이 그 정지하는 조건이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각각의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강의 자료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do while은 그러니까 while하고는 좀 다르게 무조건 문장을 한번 실행하고 난 뒤에 그다음 조건을 실행한다는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do 하면은 먼저 이렇게 실행되는 부분들을 무조건 다 실행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while 조건을 실행하니까 위에서 이제 이렇게 안내문이 항상 이제 출력들이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이 바로 for 반복문이 되겠습니다. 그 for 반복문은 while보다는 훨씬 더 이제 좀 체계적으로 딱그 문법적으로 이제 구성이 잘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for 다음에 괄호 안에 세미콜론으로 나눠져 있는 세 가지 구역이 있죠. 그래서 초기식, 조건식, 점검식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초기식을 실행하고 난 뒤에 조건을 테스트해보고, 만약 조건이 만족되면은 반복하고자 하는 문장들이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점검식이 실행이 되고 난 뒤에 다시 조건을 시험해보고, 만족되면은 또 이제 반복하는 구문들이 실행이 되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구성이 됩니다. while loop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식이 while 앞에 이제 미리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while 문 다음에 있는 괄호는 조건만 테스트를 하게 되어 있고, 점검식은 이제 while 구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근데 이 부분들을 이제 for loop에서는 한꺼번에 한 줄로 정리를 하게 했으니까 훨씬 더 이제 잊어먹는 거 없이 정확하게 다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for loop들 뭐 우리가 많이 이제 사용들을 하게 되고요. 그럼 예제나 이런 부분들은 생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while loop에서 있는 초기식은 for loop의 첫 번째 있는 초기식으로 이제 매핑이 되어 있고, 조건식 두 번째 있는 항목으로 연결되어 있고, 점검식은 이제 요 while 구문 내부에 구현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for loop 첫 번째 줄에 세미콜론으로 나눠져 있는 세 번째 항목의 이 부분들을 이제 추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구조적으로 보면은 while문으로 구성하거나 for loop 구성하거나 둘 다 함께 구성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팩토리얼 계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이게 이제 while loop으로 해서 이제 while이 n보다 같거나 적을 때까지 이제 계속 이렇게 반복하게 만들고, 그때 n은 i는 이제 1부터 시작해 가지고 진행하게 만들어서 팩토리얼 계산 이런 부분들을 while loop으로 구성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양한 점검식에서는 i 값 자체를 일식만 이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뭐 중간에 2식도 증가시킬 수 있고, 곱하기 2를 해서 이제 2배씩 증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또 다른 그 함수를 이용을 해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or loop 자체에서 보면은 앞에 있는 이 부분, 첫 번째 초기식 부분을 콤마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이제 구문이 실행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콤마, 세미콜론 안에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으면은 이 자체가 무한 반복 루프가 이제 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내부에서 어떤 조건을 잡아가지고 이 무한 반복을 빠져나가게 만드는 그런 구성으로 만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다음 중첩된 반복문이 결국 이제 for loop 안에 for loop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while loop 안에 for loop, 아니 while loop 안에 while loop,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반복문 내부에 다른 반복문이 하나 더 이제 포함되는 이런 이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for loop 안에 다른 for loop을 넣어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이 한 줄에 별을 몇 개씩 찍어 가지고 여러 줄이 이제 만들어서 이제 도형을 하나 그린다든지 이럴 때 이제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수 값을 입력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값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스퀘어 루트를 이렇게 이제 계산하게 만들고, 만약에 음수가 입력이 되게 되면은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빠져나가게 한다든지 이런 데 구성을 만들 수 있겠죠. 그
그다음 학생 성적 입력할 때 0보다 작은 마이너스 1을 입력하게 되면 이제 중지하게 한다든지 바로 센티널 개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for로op로 해가지고 역시 이제 뭐 같은 도형 그리기를 하는데 내부에 있는 forloop이 x는 0부터 바깥쪽에 있는 이제 y 값보다 적을 때까지 실행이 되니까 y가 점점 커지게 되면은 안에서 있는 부분이 이제 실행되는 횟수가 늘어나는 이런 이제 구조들을 사용하는 이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주로 뭐 1학년들이 숙제할 때 이런 것들을 가끔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다음에 이제 그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음수 뭐 빠져나가는 이런 것들이 반복문 안에 있는 이제 브레이크나 컨티뉴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 동안 실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을 빠져나가게 하는 거죠. 자, 이때 보면은 while 1이라고 돼 있죠. 그 자체는 바로 이제 무한 루프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몇 개 처리할지를 사전에 모를 때, 그럴 때 계속 반복하게 만들고 마지막 데이터의 마지막을 표시해주는 그 센티널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특별한 어떤 이제 범위의 값을 입력하게 되면은 중단하게 만드는 이런 이제 구조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고투는 이제 앞에서 설명했지만 고투를 이제 사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제 고투를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때 중간에 이제 어떤 동적인 그 자료를 그 리소스를, 그러니까 이제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동적으로 할당했다가 이 부분을 이제 반납하지도 않고 그냥 중지를 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그 피하기 위해서 그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2학년 동안에는 이제 고투문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간에 이런 이제 컨티뉴 같은 걸 쓰면 이제 반복 구문 중에서 남아 있는 부분을 이제 생략하고 그냥 건너뛴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조건에 따라 가지고 브레이크나 컨티뉴가 이제 실행이 되게 만드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을 이용해 가지고 달력을 출력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실습으로 직접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홈워크에서도 있고 하니까 이제 이 부분들을 차근차근 잘 보시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요일 이제 달력을 출력할 때 이제 일요일부터 일,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시작하는 그 달의 일일이 해당되는 요일에서 출력이 시작되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들을 계산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의 부분에서 이제 후반부에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제 배열과 그다음 행렬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열과 행렬이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공학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기 때문에 강조를 많이 했던 것이죠. 특히나 이제 2차원 배열로 표시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웠던 행렬을 처리할 때 이 부분들을 또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차원 배열은 항상 보면 이제 두 개의 인덱스가 지정되게 되고 앞에 있는 인덱스가 바로 행에 대한 거, 두 번째 이제 인덱스가 열에 대한 거를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행열을 처리할 때 2차원 배열로 되어 있고 항상 이제 forloop이 구성될 때 이중 forloop으로 구성이 이제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2차원 배열을 초기화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중괄호로 열고 닫는 부분들이 전체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내부에 각각의 행마다 따로따로 이렇게 이제 그 초기 값을 설정해 주는 부분들이 중괄호가 이렇게 쌍이 하나씩 더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들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해당되는 행의 원소 개수만큼을 다 채워주지 않고 초기 값을 다 채워주지 않으면 결국 남아 있는 거는 이제 0으로 채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3차원 배열도 뭐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확장해서 볼 수 있고, 3차원 배열에는 인덱스가 3개가 사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forloop 자체가 이제 3중 forloop이 구성이 되어야 되죠. 이런 이제 다차원 배열을 사용하는 것은 실제 이제 뭐 다양한 어떤 응용 프로그램에서 많이들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기준이 되는 부분들이 연 단위로, 그 다음에 상품 코드마다 뭐 이렇게 판매액을 우리가 관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을 이제 성적들을 관리할 때 반별로 해당되는 학생들의 성적을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각 해당되는 반의 학생의 성적, 그다음에 전체 여러 개의 반에 다 이제 일어나는 성적을 이제 처리할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중 2차원 배열로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가장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제 행렬, 매트릭스를 이제 2차원 배열로 표시하는 부분들을 이제 많이 강조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미 이제 배웠던 행렬 부분들을 이제 바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처리할 때는 2차원 배열로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행과 열, 행을 우리가 로라 그러고 열을 칼럼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받아 행과 열의 크기를 이제 지정해주고 초기화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그 중괄호를 사용을 해서 행별로 따로따로 이제 초기값을 설정해주는 이런 이제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렬에 대한 연산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덧셈과 뺄셈 할 때는 여러분들이 행렬 시간에 배웠던 그대로 각각의 원소들에 대한 이제 그 인덱스가 행의 인덱스와 열의 인덱스를 정확하게 지정해서 동일한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원소를 찾아내 가지고 덧셈하거나 뺄셈을 구성하게 되죠. 그런 식으로 하고 출력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차례대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 곱하기 4 행렬도 뭐 같은 개념으로 좀 확장된 그런 이제 데이터 크기만 늘어났지 기본적인 이제 기능 구조는 동일한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4 곱하기 4인 경우에는 4개의 행에 대해 가지고 각각 행마다 4개의 어떤 이제 초기값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여기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곱셈과 같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이제 직접 이제 구성을 해봐야 되겠고, 그다음 이제 확장 완성형 코드를 이용을 해서 4 곱하기 4 행렬을 출력할 때, 그러니까 그 4 곱하기 4의 어떤 이제 값들을 출력하고 바깥쪽에 대괄호 표시를 내주기 위해서 확장 완성형 코드를 가지고 출력하는 부분들은 뭐 강의 그 동영상에서 잘 설명을 차근차근 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제 이렇게 어떤 박스형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이제 도형 기호들을 출력함으로 해가지고 아래쪽에 보는 이제 바로 이런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교과서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행렬 표시 방법들이 되니까 이 방법대로 이제 출력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행렬이 곱셈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수학책에다 배웠던 것처럼 어떤 이제 A 곱하기 B 는 C로 해서 이렇게 저장했을 때 C00은 A의 0번째 행과 B의 0번째 열을 차례대로 이제 원소들끼리 곱해가지고 그걸 다 더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는 건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을 테니까 이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 알고리즘을 구성할 때 그 부분들을 잘 이제 반영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for loop이 바깥쪽에 IJ가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보면은 이제 또 다른 for loop이 하나 더 구성이 되면서 여기 있는 IJ, MXIJ는 해당되는 이제 그 값을 내부에 있는 IK 원소 곱하기 KJ를 하고 이 K가 0부터 이제 사이즈 개수만큼 진행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래야 이제 첫 번째 그 행의 각각의 원소들과 열의 각각의 원소들이 차례대로 곱셈돼 가지고 또 셈이 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부분 잘 하시고요. 특히 여기 있는 부분이 초기화 0을 하고 난 뒤에 내부에 쓰는 부분이 플러스 이퀄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 잘 좀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실행 경과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3장에 이제 그 숙제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첫 번째 표준 입력 장치에서 문자 하나를 입력받고 난 뒤에 문자가 대문자 다시 말해서 이제 대문자 A부터 대문자 Z까지 그 구간에 있는지 아니면 이제 소문자 A부터 소문자 Z 구간에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모음이라고 하면 아, 에, 이, 오, 우에 이제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자음이면 아, 이, 우를 제외한 나머지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숫자 0부터 9까지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기타 기호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인지 비교를 해보고 그 결과를 출력을 하는 것들을 수도 코드 작성하고 그 다음에 C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한번 실행을 하고 그 결과를 포함을 시키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있는 부분들이 이제 2019년 1월
1월부터 12월까지. 이번에 여러분들이 할 때는 2020년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2020년에 1월부터 12월 달력을, 자, 이 부분을 그 20으로 좀 수정해 주십시오. 2020년으로 하십시다. 그래서 2020년에 이런 부분들을 1월부터 이제 12월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2020년은 1월 1일이 아마 수요일일 겁니다. 이 부분들을 이제 다시 한번 정의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그 월별로 달력이 출력이 되게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차례도 이제 출력이 제대로 되게 하고 그 화면 캡처해 가지고 이제 결과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은 이제 중첩 반복문, 그러니까 nested for loop을 이용을 하거나 뭐 while loop을 사용을 해서 12 곱하기 12 곱셈표를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들 구구단 할 때는 이제 9 곱하기 9까지가 가는 이제 이런 곱셈표인데, 인도에서 사용하는 것이 이제 12 구구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12 곱하기 12까지에 대한 이 전체를 학생들이 다 외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12 곱하기 12는 144가 되는 여기까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12 곱하기 12 곱셈표를 구성을 해서 출력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뭐 for 두 개를 이중으로 쓰게 되면은 간단하게 처리가 이제 될 것입니다. 단지 이제 맨 처음에 이런 이제 그 헤딩 부분들 출력하거나 이런 부분들만 잘 관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강의는 뭐 여기까지가 이제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실습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좀 그 설명을 좀 드리죠. 그 먼저 이제 실습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누적 날짜 수,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일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2차원 배열을 사용하는 행렬의 덧셈, 뺄셈, 곱셈, 연산, 앞에서 설명했던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실습으로 구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연월일을 그 우리가 계산할 때는 이제 서기 1년 1월 1일부터 몇 번째 날인지를 계산해 놓게 되면은 뭐 요일을 찾거나 여러 가지 할 때 쉽게 이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날부터 언제까지 며칠을 기다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도 쉽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et days from January 01, AD 01 이 함수를 이제 사용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내부에서는 is leap year 해서 이제 유년인가를 확인해 보는 부분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배열에 대한 부분들 앞서 뭐 강의에서도 좀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열을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다음에 다차원 배열, 2차원 배열이나 3차원 배열을 잘 구성하고, 특히 이제 2차원 배열은 행렬로 구현해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제 그 get days from January 01, AD 01 부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서기 1년 1월 1일부터 오늘이 이제 아니면 지정된 날짜가 몇 번째 날인지를 찾아보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참고로 서기 1년 1월 1일은 이걸 이제 1번째, 첫 번째 날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찾아보시면은 월요일 나오죠. 그래서 이제 서기 1년 12월 30일이 이제 365번째 날이 될 거고, 2년 1월 1일은 366번째 날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2020년에 오늘은 지금 며칠이 될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부에 보면 is leap year가 이제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고, 이 부분들은 뭐 교재에서도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get days from January 01, AD 01 부분에서는 서기 1년으로부터 지정된 연도까지 차례대로 이제 지정된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는 1년 단위로 이제 계산을 하니까, 윤년이면은 366, 윤년이 아니면 365를 더해 나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정된 월 직전까지는 1월부터 이제 지정된 월의 직전까지는 이제 이게 뭐 30일이 되든지 31일이 되든지, 2월 달인 경우에는 28 또는 29가 될 겁니다. 그 조건에 맞춰 가지고 계속 더해 나가면 되겠죠. 다 더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지정된 일자를 합산하는 기능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윤년인가 확인하는 것들은 앞서도 이제 언급했던 그 기능들을 활용해서 2월 달이 28일 또는 29일이 되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간단하게 이제 전체 틀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래서 이제 days in month 해가지고 그 0은 0달은 우리가 없으니까 1부터 이제 12까지가 추가돼서 총 13개 원소를 가지는 값을 만들고, 2월달은 일단 28일로 이제 만들어 두고 난 뒤에 윤년이면은 29로 이제 바꿔가지고 계산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1년부터 그 다음에 그 지정된 이어의 전년도까지를 365 또는 366 단위로 계속 더해 나가도록 만들고, 더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구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정된 연도 만스의 직전까지를 해당되는 달의 날수를 따져가지고 이제 계속 더해 나가는데, 이 직전에 립이면 해당되는 연도가 립이면 그 2월달을 29일로 바꾸는 게 필요하죠. 만약에 이제 윤년이 아니면 28로 그대로 유지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렇게 연도와 월에 관련된 부분을 합산을 다 하고 난 뒤에 달수, 날수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을 이제 반환하면 될 것입니다. 자, 프린트 캘린더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enumerate라는 이런 열거형 자료형을 사용을 합니다. 열거형 자료형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그런 그 가지수가 지정된 범위 안으로 제한들이 이제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수로 맨 앞에 있는 이제 열거되는 원소가 0부터 이제 매핑이 되고요. 두 번째가 1, 그 다음에 이렇게 맨 마지막에 차례대로 이제 번호가 매겨지게 되죠. 그런데 윅데이라고 이렇게 이제 선언하게 되면 윅데이는 지금 지정된 이 7가지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enumerator로 이제 자료형으로 지정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이제 방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month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이제 12월 달까지 있는데, 바로 0월을 이제 우리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시작하는 그 원소를 1부터 시작해라고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January는 1로 설정하게 되면 1월 달이 이제 January 1이고, 그 다음에 February는 2로 해서 1부터 시작한 그런 이제 순차적인 값들로 매핑이 되게 만들죠. 자, 다음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그 각 요일들의 이름들을 출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문자에 대한 2차원 배열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Sunday, Monday 같이 이렇게 이제 약자로 하는 부분들을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달 이름을 January, February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성을 했고, 0월은 없으니까 그냥 늘 문자열을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 프린트 캘린더 부분에서는 위에서 이제 우리가 봤던 그런 방식대로 그 days in month 설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기 1년 1월 1일부터 이제 몇 번째 날인가를 앞서 우리가 이제 구성을 했던 get days from January 01, AD 1 함수를 호출해서 이제 이걸 받아오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이용해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days from January 01, AD 1 부분에다가 그걸 이제 모듈로를 취하는데, 자 이때 보면은 weekday AD 01, January 01 이 부분은 이제 서기 1년 1월 1일이 바로 이제 월요일로 설정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값을 더하고 그 다음에 1을 빼주면 정확하게 이제 그 요일이 환산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days for a week로 이제 모듈로를 취하면은 바로 이제 해당되는 날짜가 무슨 요일인지, 그래서 그 요일 자체가 일요일이면 0이 나올 거고, 월요일이면 1이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들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연도에 따라서 이제 해당되는 연도의 2월 달의 값을 29로 이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되는 그 달에 관련된 부분들을 출력할 때, 그때 이제 제뉴어리부터 디셈버보다 같거나 적을 때까지 이제 계속 실행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달 이름 출력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요일 부분들이 출력이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달별로 1월부터 마지막 날까지 출력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직접 좀 구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한번 출력하게 되면 차례대로 쭉 한 달 1월, 2월, 3월이 쭉 출력되고, 한꺼번에 12월까지 출력이 다 되고 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못 하니까 그게 이제 세 달마다 이렇게 중간에 끊어서 우리가 이제 get ch를 실행합니다. 언더바 get ch는 바로 이제 그 키보드에서 키가 하나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가 이제 아무 키나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면은 엔터 그 키를 누르면은
바로 여기 있는 getCh가 그 값을 받아가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만들어 줍니다. 실제로 이제 입력하는 그 키 값은 자체는 의미를 두지는 않고 그냥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기능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활용하시길 바라고, 실행하는 결과는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2020년 부분을 이제 제가 작성했던 프로그램으로 출력을 해보면 이제 1월 1일이 수요일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차례대로 쭉 뭐 3월달, 4월달 이렇게 4월 1일이 수요일이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크리스마스 날은 25일은 금요일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토를 또 재미있게 이게 놓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배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도 설명을 했고, 결국 배열을 쓰는 이유는 그 하나의 이름으로 그 전체적인 이제 많은 수의 원소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배열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소들이 이제 100개가 됐던 1000개, 10,000개가 돼도 기본적으로 이제 반복문하고 잘만 구성하게 되면은 동일한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더 많은 수의 그 데이터를 아무런 변경 없이, 구조 변경 없이 이제 처리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열열에 들어있는 원소들은 그 인덱스, 그 배열 이름에다가 인덱스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배열을 선언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 배열 이름에다가 앞에 자료형이 있고, 그 다음에 대괄호 넣고 안에 이제 개수를 지정하는 이런 방법들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덱스를 사용하는데, 인덱스는 항상 0부터 시작하게 이제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열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형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정수, 그 다음에 실수, 뭐 문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문자의 배열은 특별하게 이제 문자열, 그러니까 스트링을 저장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도 이제 많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배열 원소하고 인덱스는 이런 이제 배열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대괄호 안에 있는 이제 값이 바로 인덱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그런 원소들은 색인 또는 인덱스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고, 배열에 있는 이제 색인 번호가 결국 이제 0번부터 시작해서 전체 개수 마이너스 1까지 가는 이런 이제 범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해당되는 배열의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해당되는 그 원소의 값을 설정하거나 그 값을 읽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화 할 때는 앞서 우리가 이제 잠깐 예를 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중괄호 열고 안에 있는 이제 콤마를 지정해서 이제 해당되는 원소들이 초기화되게 만들고, 만약에 이런 이제 그 해당되는 개수에 충분하지 않는 그런 이제 그 초기 값이 설정이 되면은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은 전부 0으로 초기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배열을 함수의 인수로 전달하는 부분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당장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행렬에 관련된 부분들을 처리할 때도 이런 이제 함수 형태로 구성하게 되면은 전달되는 인수가 바로 이제 이런 배열을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이 함수의 인수로 배열이 전달되는 경우에는 그 배열의 사본이 아니라 원본이 전달이 된다는 거죠. 사실 이제 원본이 전달된다라는 것 자체가 그 주소 정보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포인터를 배우고 나면은 그때 이제 call by point라는 것과 call by reference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그때 보면 이제 주소 정보라는 것이 reference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소 정보를 전달해서 그 주소를 그 기준으로 해당되는 원소를 직접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메인에서 get average를 호출할 때 배열을 전달해주면, 이렇게 배열을 전달해주면 get average 함수 내부에서 이렇게 이제 sum 같은 걸 계산할 때 전달되어 온 배열을 인수를 그 인덱스를 이용해서 직접 그 원소를 직접 읽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제공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학생들에 대한 성적들을 준비하고 난 뒤에 get average라고 하는 이런 이제 함수를 이용을 해서 계산하고자 할 때 그 배열을 인수로 전달하고 그 배열의 원소 개수를 보내주고 나면은 이렇게 전달 받은 쪽에서는
번째 이제 그 값을 직접 이제 접근해서 읽어오고 그 값을 합산해서 평균 계산하거나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열이 인수인 경우에는 이제 참조에 의한 호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배열에 실제로 이제 원본이 전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함수, 호출된 함수 내에서 배열의 원소를 직접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예로서는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array, 배열에 관련된 부분들을 출력하거나 프린트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원소 값들을 다른 이제 연산을 하거나 이런 이제 기능들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배열이 있고 그 배열 안에 있는 부분들을 스퀘어 해가지고 이제 제곱성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이제 출력하게 해서 그 결과 값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보는 거죠. 스퀘어 어레이에서는 전달받은 배열의 각각의 원소를 읽어서 제곱성을 하죠. 두 개를 서로 곱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곱된 값으로 다시 이제 값을 대입을 시켜서 그 값을 변경시켜 줍니다. 프린트에서는 이렇게 이제 배열을 전달받아 가지고 각각의 원소들을 차례대로 읽어내 가지고 이제 출력을 하는 기능들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열에 있는 이제 그 각각의 원소들은 사실 여기 이제 주소들이 그 배열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이제 자료형의 크기만큼씩 건너뛰면서 주소들이 이제 설정들이 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와 연속된 메모리 공간상의 원소들이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이런 이제 구조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나중에 이제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배열 내부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접근을 해 나갈 때 우리가 이제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열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print array라고 하는 이제 함수를 만들어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이제 배열을 전달받고 그 다음에 배열의 크기 정수로 전달받고 배열에 이제 한 줄에 몇 개씩 출력할 건지를 이제 인수로 전달받아서 for loop으로 처리를 하죠. 그럼 이제 내부에서 보면 i, 인덱스 i를 이제 0부터 카운트도 0부터 시작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개수만큼을 차례대로 방문해서 처리하는데 그때 이제 i번째 그 원소를 읽어서 출력하게 만들고 카운트 값을 곧바로 하나씩 이제 증가시켜 가면서 그 카운트 값이 그 라인 사이즈의 배수가 되면은 줄바꿈을 해주죠. 그러면 이제 한 줄에 지정된 개수만큼이 출력되고 줄바꿈 있고 그 다음 줄 출력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sum array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전달된 배열의 합산을 계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합산 자체를 계산할 때 for loop으로 하고 사이즈 개수만큼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을 이제 그 for loop을 반복해서 실행을 하면서 array i번째 원소를 읽어서 그 값을 sum에다 계속 누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 값을 반환해 주는 이런 기능들입니다. 그 다음에 gen rand array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지정된 그 배열 크기 안에 중복되지 않는 이제 그 숫자들을 난수로 생성해 가지고 차례대로 이제 저장을 해주는 이런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실험할 때 이런 이제 난수들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난수로 생성하기 위해서 이제 그 랜덤 넘버 생성기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그 중복된 데이터가 발생되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위에서 플래그라고 하는 배열 하나를 따로 만들어 쓰는데 이때 이 플래그는 이제 캐릭터 문자형의 값을 가지게 하고 0 아니면 1을 이제 값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제 그 이제 array의 최대 크기만큼의 플래그를 이렇게 이제 다 배열로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이제 sRand라고 하는 것은 이제 랜덤 넘버 발생기에 seed 값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seed 값이 바뀌면은 실제로 이제 난수가 발생이 될 때 그 순서가 서로 다른 데 순서로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제 실험할 때마다 서로 다른 그런 이제 값을 그런 이제 그 난수의 순서를 실험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그 sRand 안에 그 전달되는 부분이 time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는데 time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1970년 1월 1일부터 이 time에 지정해 주는 그 시점까지의 초 단위의
누적된 시간을 이제 알려줍니다. 근데 이제 이 타임 안에 너를 설정해 주게 되면은 결국 이제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그 시점까지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매번 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마다 그 랜덤 넘버 발생기의 시드 값이 달라질 수 있도록 만들게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타임 너를 이제 전달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실행할 때마다 초 단위 어떤 시간은 항상 달라지게 되니까 시드 값이 다르고, 그럼 이제 난수가 발생될 때 그 순서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다음 포럼 내부에서는 이제 렌더를 실행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렌더 자체가 발생되게 되면 0부터 32,767까지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 그 값을 우리가 사이즈로 이제 모듈로 시키면은 0부터 사이즈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값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값을 가지고 플래그를 이제 D번째 해당되는 이제 그 우리가 지금 구성했던 그 D를 가지고 값을 확인을 해 봅니다. 만약에 이 값이 1이면은 이전에 이미 이제 발생이 됐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더 렌더 함수를 실행을 시켜서 다른 난수를 하나를 더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플래그의 D번째 해당되는 부분이 1이 아닐 때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만약에 이 그 D에 해당이 되는 그 플래그 값이 원소 값이 0이면 이제 바로 밑으로 내려오게 되고, 해당되는 이제 그 원소 값은 그 플래그의 D번째 원소 값을 우리가 1로 설정하죠. 왜냐면 그 이제 난수가 이미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array에서 이제 i번째 값은 D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get array statistics는 이제 바로 이제 그 array에 전달되는, 배열에 전달된 그 값들을 우리가 이제 통계 처리하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원소 각각을 읽어오는 이제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 min, max, 그 다음에 이제 합산을 하게 되는 sum, variance, difference, 그 다음에 이제 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이제 떨어져 있는 값을 나타내는 부분이 바로 diff가 이제 되고요, difference가 되고, 그다음 이제 그 difference를 제곱성해가지고 계속 더해 나가는 이런 이제 부분을 위해서 diff, square diff sum을 하나 사용합니다. 바로 분산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죠. 그다음 평균, 표준 편차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min, max를 각각 integer, max와 integer min으로 설정하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min,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값보다 작은 값이 나타나면 곧바로 그 값으로 계속 변경해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거고, 지금 현재까지 알고 있었던 max보다 더 큰 값이 나타나면 곧바로 그 값으로 이제 변경되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쓰는 것입니다. 다음에 for loop을 이용을 해서 i번째 원소를 각각 읽어서 이 부분들을 이제 데이터에 저장을 하고, 그 값이 만약에 min보다 적으면은 min 값을 이제 변경시켜주고, max보다 크면은 max를 변경시킴으로 해서 for loop이 실행이 다 끝나고 나면은 그 우리가 이제 검사를 했던 그 배열 중에서 이제 배열의 원소 중에서 제일 작은 값, 제일 큰 값을 min과 max가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sum은 sum array 이제 함수를 불러서 이제 이렇게 실행된 결과값을 이제 반납을 받게 되고, sum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sum을 num 데이터로 다시 나눠 가지고 그 결과값을 average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square difference sum을 처음에 이제 0으로 초기화를 시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for loop을 이용을 해서 각각의 원소 해당되는 값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계산을 하죠. 이걸 이제 바로 difference가 저장하게 되고, 이 이제 평균으로부터 이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그 값을 제곱성을 합니다. diff 곱하기 diff에서 그 제곱한 값을 계속 square diff sum에다 누적을 시켜서 이제 전체적인 원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다 얼마만큼 이제 평균으로부터 이격되어 있는 상태인가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square diff sum을 num 데이터로 이제 나눠주게 되면 그 자체가 바로 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산 자체 계산할 때 바로 이런 방법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분산을 제곱근을 구하면은 그 square root를 해서 이제 제곱근을 구하면은 바로 이제 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찾아낸 그런 이제 결과값들을 다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셔플 어레이는 우리가 이제
배열로 전달되어 있는 부분들 뒤죽박죽 섞어 가지고 다른 실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뒤죽박죽 섞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srender를 null로 time null을 이용해서 다시 이제 초기 값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랜덤 그 인덱스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렌더를 두 번 호출을 해서 사이즈만큼으로 모듈러를 취하면은 0부터 사이즈 마이너스 1까지 가는 이런 이제 그 인덱스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값을 i1, i2로 이렇게 이제 생성해내고, 그다음 그런 이제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array에서 있는 i1번째, 그 다음에 i2번째를 서로 스왑을 시켜줍니다. 교체를 시켜주는 거죠. 교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개의 값을 이제 그 교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중간에 d라고 하는 이제 임시 그 장소를 이용해서 i 1번째 값을 거기다 이제 그 대피를 시켜 놓고 i 1번째 값은 이제 i 2번째 값으로 이제 복사를 하고, 그다음에 i 2번째 값은 아까 우리가 대피시켰던 d 값을 가져가면은 바로 이제 i1과 i2에 해당이 되는 두 개의 값이 서로 이제 이렇게 그 스왑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다음에 이제 다차원 배열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차원 배열은 실제 공학 계열에서는 뭐 행렬로 매트릭스로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원 배열인 경우에 이제 인덱스가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있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인덱스가 바로 행을 나타내는 부분이고, 두 번째 인덱스가 열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2차원 배열을 이제 처음에 선언할 때도 이름, 배열 이름 다음에 이제 대괄호가 두 개가 붙고, 첫 번째 대괄호 안에 바로 이제 행의 개수, 두 번째 대괄호 안에 열의 개수를 이제 지정을 하게 하죠. 자, 2차원 배열을 이제 활용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forloop을 이중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그 바깥쪽에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행의 인덱스가 되게 만들고, 내부에 있는 것이 이제 열의 인덱스가 되게 만들어서 해당되는 이제 행열에 해당이 되는 이제 그 원소 값을 어떤 특정 값의 값으로 이제 설정하거나 아니면 연산을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값을 차례대로 읽어서 출력할 수 있는 이제 기능들을 구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지정된 행의 번호, 그다음 열의 번호에 따라서 S00, 즉 0번째 행의 0번째 열부터 0번째 행의 1번째 열, 그 다음에 이제 차례대로 1번째 행, 2번째 행, 그 다음에 2번째 행의 4번째 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첫 번째 원소부터 마지막 원소까지 차례대로 우리가 다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차원 배열을 이제 초기화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2차원 배열을 선언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닫는 부분들을 반복에 이제 사용하면서 전체적인 이제 그 배열에 대한 초기 형태, 초기 값 설정하는 부분들을 사용을 하되, 2차원 배열인 경우에는 중간에 이런 이제 중괄호 쌍을 써서 각각의 행마다 지정되는 원소 값들을 설정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2차원 배열에 대한 초기 값들을 다 이제 설정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되는 이제 행의 그 원소 개수보다 더 적은 초기 값을 설정하게 되면 그 행의 나머지 부분은 전부 0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3차원 배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배열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괄호로 지정되는 인덱스가 3개가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응용 분야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이 3차원 배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3중 forloop이 구성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어떤 이제 그 인덱스를 서로 다른 forloop이 처리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3개의 인덱스가 지정되는 그런 이제 지정된 원소 값을 우리가 읽거나 쓰거나 변경할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차원 배열을 이제 인수로 해서 전달해서 사용하는 이런 이제 예제 프로그램들을 이제 많이 구성할 수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세일즈를 이제 처리할 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최근 10년간 우리가 이제 우리 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 제품들이 얼마나 판매가 됐는가를 이제 통계 처리할 때 바로 이런 이제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인덱스는 year,
연도를 나타내고, 두 번째 이제 있는 인덱스는 제품 코드를 이제 나타내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지정된 부분에 그 판매액을 정수 형태로 이렇게 이제 초기 값을 설정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통계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판매액들을 전체 이제 총괄하기 위해서 sum이라고 하는 함수로 하나를 만들어서 전달되는 부분이 이제 2차원 배열이 전달되게 만들고, 그다음에 2차원 전달될 때 이때 인덱스를 우리가 이제 하는 범위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하는 방법들이 이제 이렇게 2차원 배열인 경우에는 첫 번째 있는 이 부분들은 우리가 오픈 시켜 가지고 공란으로 이제 만들어 둘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 나머지는 전부 이제 그 최대 크기가 얼마인지를 이렇게 다 알려주게 만들어 두고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 행의 크기와 열의 크기를 개별적인 인덱스로 이렇게 다 알려주거나, 그러지 않으면 위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이런 이제 상수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런 이제 방법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도별로 해당되는 이제 상품들의 모든 이제 그 부분들을 그 인덱스로 사용을 해서, 그다음 거기 안에 있는 그레이드 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덱스 크기는 이제 적지 않아도 되는데, 대신에 이 부분들은 이제 프로그램 내부에서는 그 전체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아내는 방법을 별도로 제공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차원 배열의 또 다른 예로서는 이게 이제 여러 반에 포함되어 있는 학생들의 성적들을 이렇게 처리할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반에 이제 학생들 0번부터 맨 첫 번째 학생부터 그 이제 나머지 전체 학생들 간에 이런 부분들을 성적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고, 이 값들을 읽어서 처리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바깥쪽에 있는 forloop의 클래스가 0부터 이제 클래스 위에서 이제 클래시스 개수는 원래 이제 3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이 값을 그 세 개의 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차례대로 처리하게 만들고, 내부에 보면은 스튜던트가 0부터 그다음 스튜던트 5로 되어 있는 이 부분까지 5명의 학생을 이제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처리할 때 그 학생들의 성적들을 전부 서브 토탈에 다 이제 덧셈을 하게 만들고, 그다음 그 서브 토탈의 그 값을 스튜던트 값으로 이제 나눔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해당되는 학급의 평균 성적이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포룹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전체 토탈에다가 서브 토탈을 더해 가지고 전체 합산을 또 만들고, 그래서 그 외부에 있는 포룹까지 다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전체 토탈 값을 클래스 수의 스튜던트 값으로 곱한 전체 학생 수의 수로 이제 나눠 가지고 전체 학생의 평균 성적을 계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2차원 배열을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이제 행렬 형태로 사용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행렬은 일반적으로 이제 과학이나 기술 쪽에서 많이 쓰고, 공학 분야에서 특히 이제 많이 사용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기본적인 표시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런 이제 행렬을 이용을 해서 이제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두 개와 2차원 배열 형태로 표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앞에 있는 게 행의 개수, 두 번째 있는 것이 열의 개수고, 뭐 초기를 이제 이렇게 초기값을 설정할 때는 전체 행의 개수만큼을 중괄호로 쓰고, 그다음에 그 전체를 다시 중괄호로 묶어 가지고 초기값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B 역시 마찬가지고 C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각각의 이제 두 개의 행렬을 덧셈을 하거나 할 때 결국은 이제 행과 열에 대한 인덱스를 두 개의 forloop으로 이렇게 인덱스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행렬의 R번째 행과 C번째 열에 해당되는 원소를 두 번째 행렬 B의 R번째 그 행과 C번째 열의 원소를 더해 가지고 덧셈을 계산할 수 있죠. 그 결과값을 C의 R번째 행, R번째 행, C번째 열에 해당되는 원소의 값으로 설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중 forloop을 이용을 해서 해당되는 행렬을 출력할 수 있고, 한 행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줄바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줄바꿈을 하게 하는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행렬을 계산하고 그다음 출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중첩 포룹을 이용을 해서 행렬 A의 원소들과 행렬 B의 원소들을 서로 이제 더해 가지고 연산을 하고 이제 그 결과를 또 다른 행렬에 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4 곱하기 4 행렬에 대한 부분들을 참조해서 이제 5 곱하기 5를 이제 처리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4 곱하기 4의 예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제 3 곱하기 3을 확장을 해서 행의 개수가 4개고 각각의 행마다 4개씩의 이제 원소가 있는 이런 이제 꼴이 되겠죠. 그러니까 초기값 설정하는 것은 뭐 앞에서 했던 요령과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행렬에 대한 출력하는 기능들을 해서 이제 행렬 A에 대한 부분 출력, B 출력, 그 다음에 덧셈을 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또 출력하고 뺄셈을 하고 출력하고 그 다음에 곱셈을 하고 출력하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 이제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행렬을 출력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들이 확장 완성형의 코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출력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출력 결과를 구성할 때 이렇게 박스 문자를 사용을 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첫 번째 이제 0번째 행, 0번째 열에 해당이 되는 원소 출력하기 전에는 바로 여기 이제 그 기억자를 반대로 돌려놨던 이런 이제 그 문자가 출력이 되면은 이렇게 박스 문자가 출력이 되면은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16진수로 A6, A3을 출력하게 되면 이런 이제 도형 기호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안에 있는 이 forloop 자체가 가만히 보면은 그 I 부분은 이제 행에 관련된 인덱스고 그다음에 J가 열에 관련된 인덱스인데 이 값이 00일 때 이제 보면은 맨 처음에 0번째 00인 이 원소를 출력할 때 그때 그 직전에 바로 이제 이 괄호 여는 부분, 대괄호가 여는 부분 윗부분을 출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 C를 두 개를 출력을 해줍니다. A6, A3을 출력하는데 A6은 이제 16진수로 A6, A3은 A3이죠. 그래서 그 값을 출력하면은 아까 우리가 여기서 보았던 이 문자가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에 해당되는 위치에 맨 첫 번째 열의 앞부분에는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출력이 되게 만들고 맨 끝에 있는 그 부분들을 출력하고 난 뒤에는 바로 이런 내용들을 출력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행렬의 바깥쪽에 이제 전체 박스와 같은 이런 이제 그 도형 기호들이 출력되게 해가지고 교과서에서 많이 보는 그런 모습이 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행렬의 곱셈에 있어서는 이제 A 행렬에 있는 원소를 B 행렬에 있는 원소로 차례대로 이제 우리가 곱해가지고 C 행렬로 만들어지는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럼 이제 C00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부분이 붉은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C00 계산할 때는 A의 0번째 행의 각각의 이제 원소들을 B의 첫 번째 0번째 열에 있는 각각의 원소들로 차례대로 이제 곱하고 그 값을 더해 가지고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우리가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덧셈, 뺄셈, 곱셈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실제 이렇게 함수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 전달되는 그 2차원 배열이 두 개가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2차원 배열은 계산된 결과를 담아가는 배열이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비워놨던 이 부분들을 전부 사이즈라는 개수로 매핑이 되게 만들고요. 그래서 이제 덧셈 할 때는 앞에서 나왔던 그 예제 코드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이중 프로브 안에 덧셈 연산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 다음 이제 뺄셈 연산은 덧셈 그 연산하고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데 이중 프로브 안에 뺄셈이 연산이 되게 만들죠. 자,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바로 이제 곱셈 연산이 되겠는데, 곱셈 연산은 바깥쪽에 있는 두 개의 중첩된 포룹은 우리가 C, 우리가 이제 결과를 담아가는 그 배열의 그 이제 행렬의 행과 열을 나타내는 인덱스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서 우리가 본 것처럼 곱셈 자체를 할 때는 이제 곱셈 대상이 되는 A 행렬의 첫 번째 행과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렬의 열을 차례대로 이제 그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I 번째 행의 K 번째 원소와 그 다음에 이제 K 번째 그 열의 J 번째 그 다음에
그 K번째 행의 J번째 열 부분들을 차례대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고, 그 K 값이 0부터 사이즈 마이너스 1까지 가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내부적인 for loop 앞에 mx ij는 0으로 초기화시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플러스 이퀄로 해서 이제 계속 누적을 해 나간다는 거, 이 부분들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실행하고 나면 이제 바로 이런 이제 결과들을 이제 볼 수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습 문제, 실습 3에 있는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은, 맨 먼저 지정된 연, 월, 일이 서기 1년 1월 1일부터 몇 번째 날인지 무슨 요일인지 계산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은 앞서 설명했던 이제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get days from January 1, AD 1을 잘 이제 구성을 하시고, 그다음에 is leap year를 잘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서기 1년 1월 1일은 월요일입니다. 다음에 2011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매년 1월 1일이 그 서기 1년 1일부터 몇 번째 날인지를 계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요일인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연도 2020년 1월 1일이 정말 수요일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연월 1월 3개의 정수를 입력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서기 1년 1월부터 이제 몇 번째 날인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를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실행하는 그 날짜에 해당되는 요일이 정확하게 출력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2011년 1월 1일부터 이제 2020년 1월 1일까지 차례대로 출력을 해보면 바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지정된 연, 월, 일을 이렇게 입력 받아 가지고 이제 실행을 해보면 해당되는 날짜에 대한 몇 번째 날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출력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실험했을 때는 2020년 3월 25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실행을 했던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5 곱하기 5 크기의 행렬 A, B에 대한 덧셈, 뺄셈, 곱셈에 대한 연산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구현을 하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add matrix, subtract matrix, multiply matrix를 직접 작성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앞서 나왔던 그런 이제 예제 코드를 참조하셔 가지고 구성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전달되는 그 인수들은 이제 두 개의 그 2차원 배열, 즉 행렬과 그 결과를 담을 하나의 이제 추가적인 행렬들을 전달을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배열들을 의미의 어떤 값으로 초기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초기화된 행렬을 프린트 매트릭스 이용해 가지고 이제 출력하고, 그 다음에 행렬 표시하기 위해서 바깥쪽에 이제 대괄호 모양을 출력하기 위해서 확장 완성형 코드를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행렬 AB에 대한 덧셈, 뺄셈, 곱셈을 위에서 작성했던 함수를 이용해서 실행하고, 그 다음에 그 전체를 총괄하는 메인 함수에서는 이제 두 개의 행렬을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print matrix와 각각의 연산 add, subtract, multiply에 대한 함수들을 호출을 해서 그 결과들을 출력할 수 있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행됐던 결과는 제가 했던 이제 결과는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초기화를 시켜서 실행을 했었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나름대로 데이터를 입력을 다른 걸 입력을 해서 실행을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CDE를 만들고 각각의 이제 print A, 매트릭스 B를 이제 출력하고, 덧셈하고 난 결과 C를 받아서 C를 출력하고, 뺄셈에서 D로 받아서 출력하고, 곱셈에서 E로 받아서 출력을 한 결과입니다. 오른쪽에 보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출력 결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해 보면 또 거기에 맞는 결과들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럴 테스트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 enumerate에 관련된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그 잘 이해를 하는 부분들을 물어봅니다. 처음에 enumerator로 선언되는 기호상수에 대해서 요일의 이름과 달의 이름을 출력하는 방법은 아까 앞에서 우리가 예를 이제 가지고 설명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 반복문 실행에서 이제 continue break가 실행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for loop 내부에서 이제 continue나 break가 이렇게 실행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함수로 호출해서 이제 2차원 배열 두 개를 인수로 전달받고 그 배열에 대한 지정된 연산, 덧셈, 뺄셈, 곱셈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다른 차원 x로 반환하기 위한 함수의 오퍼레이션들이 있을 때 그 매트릭스 오퍼레이션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특히 여기서 이제 덧셈, 뺄셈, 곱셈에 대한 그 이제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 호출에 사용되는 인수들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 다음에 함수 본문에서 행렬 연산하기 위해서 다중 forloop이 덧셈일 때, 뺄셈일 때, 곱셈일 때는 각각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n 곱하기 k 행렬과 그 다음에 k 곱하기 m 행렬, 각각 a와 b 행렬에 대한 곱셈 계산을 해서 이제 n 곱하기 m 행렬 C에 저장되는 이제 반복문의 구성, 이 부분들은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이미 설명을 제가 한번 해드렸죠. 3중 forloop 구성이 되고 바깥쪽에 있는 이제 두 개의 forloop은 그 이제 바깥쪽에 있는 행과 열이 되고 내부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곱셈 계산할 때 그 첫 번째 행렬의 행과 두 번째 행렬의 열을 차례대로 원소들을 매칭시켜서 곱셈 연산을 해 나가는 그 부분을 위해서 이제 가장 내부에 forloop이 또 구성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구성하고 그 부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실행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번 실습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건문과 반복문을 잘 구성해서 날짜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보고 그 자체를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달력 기능과 그 다음에 이제 요일들을 이제 서로 비교해 봄으로 해서 정확하게 내가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있는 부분들은 2차원 배열을 이용을 해서 행렬을 계산하고 처리하는 부분들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을 잘 구성을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학 계열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로 이제 행렬로 풀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내용들을 잘 구성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아까 이제 앞부분을 제대로 동영상이 나가지 못했던 부분들은 제가 녹화되어 있던 부분들을 편집해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 사항들을 이제 그 공지란에 이렇게 우리가 질의응답에 올려 보내는데 그 질의응답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고 이제 곧바로 이제 대답들을 다 해드립니다. 근데 질문을 할 때는 쪽지로 하지 마십시오. 쪽지로 하는 경우에는 본인만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개인적으로 되는 부분이고, 대부분의 이제 그런 질문 항목들이 모든 학생들한테 다 이제 그런 적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할 때는 질의응답란으로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질의응답 올라오면은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 그렇게 답변을 계속 해드리니까 그렇게 좀 활용을 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그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지금과 같이 그렇게 인터넷 강의로 지금 진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 부분 여러분들한테 이게 보충 설명해 드리는 방법은 지금 같은 이런 방법으로 써야 될 것입니다. 근데 다음 주는 좀 더 이제 제가 이런 조작하는 부분들에 실수가 없도록 해서 여러분들 시간이 허비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조심을 많이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뭐 특별하게 다른 또 질문이 없으면 보충 설명 시간은 이걸로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이제 강의 내용과 실습 내용 잘 검토하시고 좋은 결과물 만들어서 숙제로 결과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상태가 좀 수그러들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모두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캠퍼스에서 만날 때까지 또 열심히 하시고 실력 많이 향상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